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평화롭고 행복하길 바라는 선인장 스토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나더 시작 플랜 B를 작동할 시간입니다. 태어나 우리는 평생 이리저리 수없이 옮겨다니며 다양한 환경과 상황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학업이나 직장을 찾아 시골에서 도시로 가고 어떤 이는 도시 생활을 접고 시골로 내려가 한적하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학위를 받고자 또는 결혼을 해서 타국으로 훌쩍 떠나기도 하고 새로운 직업과 삶의 터전을 찾아 이민을 떠나기도 하지요. 각자 사정은 다르겠지만 살아오던 인생의 한 획을 긋고 또 다른 인생을 설계하며 어나더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플랜 B의 시작인 거지요. 우리의 인생은 종종 타이로든 자이로든 살아오던 판을 접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애당초 계획했던 플랜 A가 잘 안 되어서 그렇기도 하고 기존의 일은 성공적으로 해왔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이유나 나이 제한 등으로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에겐 이제 플랜 B를 작동시켜 봐야 할 시간인 겁니다. 플랜 B는 원래 기업이나 비즈니스 세계에서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차선책으로 준비해둔 제2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개개인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표현이지요. 원래의 계획이었던 플랜 A가 안 되면 차선책인 플랜 B를 시도해보고 그도 안 되면 차차선으로 플랜 C, D, E들을 실행해보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꼭 플랜 A만이 최선인 것은 아닙니다. 저마다의 삶은 이루어지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젊어서 시작한 플랜 A의 인생에서 히트를 치고 사라지며 또 다른 이들은 초년엔 별거 없다가 이모작 인생에서 플랜 B로 끝발을 날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게 인생입니다. 자신만의 어떤 계획이 마음속에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한번 펼쳐내어 보세요. 좀 늦었다 해도 괜찮습니다. 일이 꼭 내가 원하는 때에만 이루어지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조금 늦었을 때 오히려 더 큰 성공을 이루어낼 때가 있습니다. 오래 엎드려 있던 새는 반드시 높이 날고 먼저 핀 꽃은 홀로 일찍 진다라고 홍자성은 책은담에서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들 하지요. 어나더 시작에서 나이가 한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경험이 쌓여 사고 수준이 높아지고 생각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인생에 대하여, 처해진 상황에 대하여 이해력이 높아지고 폭넓은 시야를 가짐으로써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 듦은 한계가 아니라 이전에 없던 새로운 재능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걸 의미하지요. 그 중에 하나가 적응력입니다. 이러면 이런 대로 저러면 저런 대로 자신을 홀로 다독이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몇 번이라도 고쳐 세우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변화를 경험하면서도 나의 본질을 지켜내려 애쓰고 또 한편으론 나를 끊임없이 맞추어가며 살아남은 거지요.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한 종도 가장 똑똑한 종도 아니다.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적응력은 공감과 함께 생존을 위한 전략에서 가장 큰 능력으로 꼽지요. 저는 어렸을 때 유난히 제 주변이 변하는 걸 참 싫어했습니다. 학교에선 신학기 때 반이 새로 바뀌는 것도 싫었고 짝꿍이 바뀌는 것도 질색이었어요. 고등학교를 가야 해서 집을 떠나 큰 도시로 나가서는 3년 내내 도시 부적응자로 살며 주말에 집에 갈 순간만을 기다리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선 도시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일요일 해질녘이 되면 저는 너무나 가기 싫어 슬펐습니다. 매번. 그때의 경험 때문인지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시골 부모님 댁에 갔다가 해질녘에 떠나올 때면 마음 한켠이 아릿하면서 허허로워집니다. 그 정도였는데 어른이 되어서는 어쩌다 보니 제 의지와는 무관하게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도시를 넘어서 우리나라를 넘어서요. 제가 어려서 우리 동네에 고모뻘 되시는 사주 봐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매년 해가 바뀔 때면 엄마들이 모여 앉아 그분께 내년엔 삶이 좀 나아질지 어떨지를 물어보시곤 했어요. 제가 중학교 1, 2학년 때쯤이지 싶어요. 감탄을 하시며 그 고모가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겠노라고. 좋은 말인지 안 좋은 말인지 몰라 어안이 벙벙했었는데 이제야 알겠어요. 역마살이 끼어 있다는 걸 그렇게 멋지게 애둘러 표현해 주셨다는 걸요. 사주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 그 말이 저의 무의식에 박혀 있었던가 봅니다. 일이 착실히 역마살의 끝판왕을 구현하며 살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렇게 낯가림이 심하고 변화를 싫어했던 제가 그리도 많이 이사를 다니며 살았던 덕에 이제는 지구촌 어디에 던져 놓아도 금세 웃으며 툭툭 털고 일어나 재미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입니다.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겉돌고 사람에게 상처받아가며 부대껴본 덕분에 이젠 웬만한 아웃사이더가 되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진하게 사람에 대한 이해와 친화력으로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잦은 이사와 변화,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을 일찌감치 힘겹게 겪어내며 맷집이 커졌다고나 할까요?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일수록 쉽게 일어섭니다. 걸핏하면 넘어지는 사람은 일어서는 것도 명수이지요. 다만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정이 들어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며 살다가 떠나와 멀어지는 걸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본질이 눈앞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이니 이해는 하면서도 마음 아픈 이별을 겪고 나면 매번 한동안은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니 집에 엎드려 있곤 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결국은 어디에서건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서부터 또 하나의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된 것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식의 삶을 살아간다 해도 갑자기 삶이 끝나버린 이들에 비하면 얼마나 다행인가요? 살아있는 동안엔 그저 어느 삶이나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는 거지요.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삶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멋진 플랜 B들을 많이 계획하셔서 근사한 또 하나의 시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누가 아나요? 진짜 재미난 대박은 지금부터일지요. 건강하시고요.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